내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좀 쉬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의지박약이야. 남들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네가 그걸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드디어 첫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좀 TMI를 하나 하자면은 마이크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영상을 제가 유튜브 또 편집을 하면서 제 음성을 또 들었는데 너무 바람 소리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여러분들의 청각보호를 위해 새로 장비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짜 오늘 할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첫 주제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첫 주제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 노트가 있거든요. 뭔가 아이디어 노트에 이렇게 메모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샤워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비타민 토크 주제는 힘이 드는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나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주제로 선정을 했냐면 제가 저번 주에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가족사 빼고 제일 힘든 경험이 언제였냐? 그 힘듦이라는 무게와 그 고통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 공간에는 저와 같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삶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힘든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첫걸음이더라고요. 요즘 현대사회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힘든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좀 쉬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의지박약이야. 남들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네가 그걸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야. 그런 시선과 뭔가 쉽게 남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발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삶에 점점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기 비판과 자책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가 힘들다는 거를 가장 빨리 알아채고 그러면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은 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 힘든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과 방법들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럼 내가 힘들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내가 힘듦을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증상이 맞네. 그런 얘기들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첫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진짜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잠을 자는 거랑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이제 혼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람의 몸이 무너지는 것도인데 마음이 무너지고 심적으로 무너지면 뭘 할 의욕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약간 생각도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고 그런 날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먹기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방도 치우지도 않고. 그랬더니 진짜 완전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페인처럼 변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남들은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개인 여가 생활에 나를 위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텐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그 자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래 내가 노력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 라는 생각들로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되게 그때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봤었던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라던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을 뭐 차 소음? 집에서 나는 기기음도 그렇고요. 공사 소리나 뭔가 그런 자극들에 굉장히 더 예민해져요. 첫 번째 이야기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아무 의욕조차도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모든 자극들에 다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일정조차도 밖에 나갔다 오면 굉장히 기가 빨려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쓴 만큼 혼자 보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대체로 얼마나 되세요? 이런 유튜브를 보는 시간조차 다 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의 어떤 라디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컨텐츠라든지 OTT라든지 나의 시선을 뺏길 수 있는 곳에 365일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잠깐 머리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길게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한 하루 5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 날씨 선선하니까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면서 집 가기 전 뭐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서 생각 정리를 해도 괜찮고, 저는 샤워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샤워를 제가 좀 길게 해요. 재즈나 뭐 로파이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약간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은 어떤 걸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일까? 자기 점검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샤워할 때는 몸도 약간 좀 노근노근하게 좀 녹아있고 몸에 있던 근육이 긴장이나 이런 게 좀 풀리면서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좋아하시는 노래도 좋고요. 명상 그런 것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오늘 얘기할 거 샤워 시간에 생각나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제가 또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기록을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 힘들 때 나를 지탱해준 것들은 언제였는지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책인데요. 일단 제가 자주 읽었던, 지금도 많이 손이 가는 책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책 영상은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책 얘기로만 좀 하기에는 뭔가 콘텐츠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뭔가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거나 제가 힘들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저한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제가 이제는 친구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좀 한계가 있었고, 부모님이 저한테 바라는 기대치와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또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풀어낼 것도 좀 많지 않았고, 풀어낸다고 해도 잠깐 받는 그 위로가 끝이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해결되진 않았는데 그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얻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샥 샤워를 하고 나서 좋아하는 향수도 뿌리고 무드등 딱 켜놓고 책을 읽는데 호텔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좋은 구절은 밑줄을 치기도 하고 메모장에 적기도 해보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도 집중해서 읽다 보니 엄청 빨리 지나갔고, 그 고요함이 주는 그 안락함, 그 평온함, 그 감정이 굉장히 저를 지금 잠시 편안해도 돼? 쉬어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책이 막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쳐다볼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제가 사서 읽는 거잖아요. 배울 점도 많고, 책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저한테 이게 잘못됐다,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 책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제가 이제 힘들 때 구독해놓은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연님 채널은 제가 자기 전에 약간 팟캐스트처럼 많이 듣기도 하고, 뭔가 약간 삶의 지침서처럼 드로우 앤 드류 채널 영상을 꾸준히 빠짐없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감 수업이라고, 불면증에 시달렸을 때가 있었는데 약간 저에게 들려주는 에세이?
에세이 같은 그런 채널이었어요. 영감 수업.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이상 찾아보기입니다. 좋아하는 것 찾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좋아하는 거 찾는 게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도파민 터지는 그런 즐거움도 좋지만 지금 당장 내가 힘들 때는 무언가 힘을 내서 하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가장 좀 편안함을 느끼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대화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 샤워하고 좋아하는 옷과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튼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극에 조금 예민하고 되게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개복치여가지고 누워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됐는데 에너지가 완전 바닥을 칠 때는 연락을 다 끊어버린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어떻게 보면 회피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잠시 그 외부와 단절되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영상들, 막 ASMR 이런 영상 틀어놓고 저에게 힘을 많이 주는 채널들도 구독해서 계속 틀어놓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의 에너지를 계속 비축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책,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게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제일 접하기 쉬운 유튜브 채널들을 먼저 구독을 하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는 시간, 좋아하는 것 찾기. 좋아하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시간, 관계, 어떠한 도구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토크, 행복을 충전하는 밤. 그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한 상황 속에서 힘듦을 이겨내고 꿋꿋이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 비타민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느리지만 항상 우리만의 속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